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하러 할 거냐?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손난로. 내가 손난로를 직접 내 사비로 다 샀어요. 한 50개 정도 내가 정말 사비로 샀고요. 이 손난로를 신뢰도 평가를 할 겁니다.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 손난로가 이 목표 온도 44도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너무 뜨거워도 너무 또 안 뜨거워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목표 온도는 44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측을 해서 95% 신뢰 수준에서 이 장치가 오차 범위 2% 이내로 온도가 유지되는지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가정을 한 거예요. 요 손난로가 어떤 판매를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산업 기준이 오차 범위가 2% 이내로 유지되는 거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이 장치가 만족하는지 여러분이 평가를 해서 그래 이거는 통과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내 포함을 안 시켰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스팩도 이 오차 범위로 유지가 되는지도 같이 평가를 해볼 겁니다.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상세한 이 실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대충 예상이 되지만 이 좀 어느 정도 통계를 하려고 해요. 하나를 키자마자 딱 계측을 하지 말고 먼저 한 3에서 5분 정도 가열을 해서 충분히 한 열평형 상태에 도달시키고 그 다음에 측정을 시작할 겁니다. 바로 측정을 하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최대한 오래 더 기다렸다가 해도 좀 더 계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겠죠. 대략 한 5분 정도 기다리니까 더 이상 온도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5분 정도 가열하고 온도가 안 변한 상태가 도달하면 자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번 측정을 반복하는 횟수를 한 100회 정도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회를 이렇게 매번 클릭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매틀랩으로 100번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쭉 100번 저장하게 시키고 측정이 끝나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죠? 당연하게도 저장을 하고 측정이 끝난 뒤 30초 정도 다시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측정을 합니다. 100번. 200번 해도 돼요. 100번 최소 100회 이상 쭉 측정을 하고 또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한 10회 이상 반복을 하면 최소 1000회 이상 측정이 넘겠죠? 이렇게 1000회 이상 측정이 되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데이터들을 가지고 히스토그램 이렇게 온도 히스토그램 요거 뭔지 알죠? 막대 그래프 요 간격도 여러분이 임의로 설정을 해보고요. 한 대략 한 0.2도 정도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고 여러분 정규 분포 그래프도 같이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의 배치, 하나의 세트 안에서 100번씩 저장을 해서 10번 반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복할 동안 이 배치들의 특성들이 많이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 편차가 줄어드는지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 1000번을 한꺼번에 또 분석도 해서 평균 대비 편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연결을 해야겠죠? 자, 센서를 이 아두이노 우노에다가는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 요 센서에는 핀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S라고 써여진 쪽에 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라고 써여진 핀이 여기 하나 있고 가운데 핀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여기 일반적으로 S 쪽은 시그널의 S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그널 쪽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장치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돼요. 여기 센서라고 써 있는 쪽을 그라운드 있죠? 그라운드에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레퍼런스 인풋 Vref라고 아까 했던 입력 볼티지를 여기 가운데다가 5V 들어가게 해주고 그다음 시그널은 요 원래 그라운드 연결해야 되는 데인데 시그널을 여기다 아날로그 인이라고 돼 있죠.
요 시그널을 여기다가 이렇게 아날로그 들어가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핀에 얘랑 얘를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두이노에 대한 코드도 수업 자료에 다 있어요. 근데 혹시 아두이노를 설치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두이노의 기본 설정이라고 해서 우리 9주차 수업 자료에 따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해서 노트북으로 수업 시간에 와서 실험을 진행해도 되고, 난 노트북으로 안 할래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우리 실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텀 프로젝트, 기말고사 프로젝트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할 거잖아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 이외에도 계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좀 더 여러분 분석하거나 할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노트북이 아닌 컴퓨터로 이용해서 측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와서 USB로 데이터 옮겨가고 다른 데스크탑에서 매틀랩으로 분석하면 되니까 어, 이거는 랩탑, 노트북으로 아두이노를 설치해서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올려놓은 자료니까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교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메일 주소로 문의를 하면 관련해서 설치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메일로 문의를 하면 되겠고요. 방문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상황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일로 약속을 잡고 우리 창조관 311호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거기 또 막 6시 이후에 메일로 물어보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나도 우리 친구들한테 그 저녁 이후에는 뭐 딴 거 요청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면 너무 속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6시 이전에 업무 시간에 메일로 문의를 하고 그리고 방문해서 좀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6시 이전에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면 아두이노 설치에서부터 쭉 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요 링크 들어가 가지고 다운받고 설치를 쭉 진행하면 되는데요. 요거 자료 보물 따라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따라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화면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뭐 사이드바, 뭐 컴파일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아마 여러분들 아두이노 다 쉽게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 화면을 누르면 어떤 게 나온다. 모니터 같은 거, 뭐 플라타 같은 것도 있고 사이드 바에 보면 여기 빨간색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 어떤 동작을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기 네모에 대한 설명들 각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것들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특정 단어 혹은 뭐 검색하고 하는데 자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연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USB 포트로 연결하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자동 인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 알고 있죠, 그렇죠? 다 C 언어 기반으로 되는데 뭐 C 언어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얘기들 자료를 보면 아마 다 이해할 겁니다. 실제로 여기 파일 눌러보면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이그젬플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각각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있습니다. 전원들, 전원 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아날로그 입력 여기 있고 입출력이 어떤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할 거는 요 아날로그 입력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쵸? 아날로그를 받아서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니까. 출력들 어떤 게 있다 같은 거에 대한 얘기도 다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면서 설치하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 유의사항들이 있으니까 에러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게 수업 자료에 보면 내 코드를 다 여기 써놨어요.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교수님 저 아두이노 처음 써봐서 절대로 그럴 문제가 없도록 오른쪽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써놨습니다.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이게 아두이노 코드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두이노 코드에 대한 설명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매틀랩에 대한 설명도 쭉 해놨고. 자, 아무튼 아두이노 코드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써 있고요. 그쵸? 여기에 대한 것은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줄에 대한 설명은 여기 셋업 이렇게 해놨던 것은 1회만 실행하기 위해서예요. 루프로 되어 있으면 얘는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거 먼저 보면 셋업이에요. 시리얼 통신 속도를 설정해주고 뭐 시간 흐른 거 어떻게 해주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실행을 해줬고 그다음 이 부분 여기 계속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반복 실행을 선언을 해주고 int 앞에 써주면 정수라는 거고 왜냐? 우리 ADC 아까 뭐였어요? ADC 얘가 디지털 값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수로밖에 안 나와요. 0부터 1023까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3번 핀에다가 여러분이 꽂았으면 A3번 핀에서 아날로그를 읽어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A4에다 꽂으면 A4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비정상 값들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이 센서가 이렇게 엄청 비싼 센서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 비정상적인 값들이 들어옵니다. 0에서 1023까지만 들어와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나 1023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 뒤에다가 이런 코드를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C가 0보다 작거나 1023보다 클 때 무시해라, 난값으로 처리해라 라는 과정을 넣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딜레이는 약간 0.01초 동안 잠깐 멈춰라. 루프 함수 종료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요 뒤에다가 붙이면 되겠고 뭐 천으로 나눠라 이런 것들은 뭐 미리세컨드에서 세컨드로 변환하려고 그런 거니까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메인 부분이에요. 우리 제일 처음에 보면 우리 R 값을 처음에 구해야겠죠. 그죠? 사실은 여기 요 부분은 안 넣어도 상관없기는 해요. 여기는 안 넣어도 뭐 동작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혹시나 모를 값들을 위해서 그냥 오차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넣은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메인이에요. 이 R 값을 전압 분배 공식 앞에 우리 했던 거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DC밖에 몰라요. 그렇죠? ADC밖에 몰라. ADC 값을 이용해서 이 R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식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저기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ADC 값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쵸? 우리 V 레퍼런스는 지금 몇이에요? V 레퍼런스 5V죠, 그죠? 여기 보면 5V 어디 갔어? 여기 5V를 이용해서 꽂았습니다. 그래서 5V라고 ADC 이용해서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써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우리 이제 스테이너 터트 이퀘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ln 값을 계산해주고 요 r 값을 알고 나면 ADC에서 R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온도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쵸? 여기에는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여기 뭐 세팅 부분이에요. 저장을 CSV 파일로 어떻게 만들 건지. 내가 만든 거는 요 콤마를 이용해서 세 가지 정보를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요 경과 시간이랑 요 ADC 값이랑 계산 온도 요 세 가지를 저장하라고 시킨 거예요. 세 개. 컴마 요거 컴마 요거 컴마 요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출력시키라고 만든 거고 여러분이 뭐 다르게 하고 싶으면 다르게 해도 됩니다. 이거 난 필요 없어 라고 하면 하나로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하지만 내게 나는 세 가지로 했다라는 거. 약간의 출력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게 좀 느린 컴퓨터로 하면 좀 저장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딜레이를 좀 약간 주는 상황입니다. 좀 더 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아두이노에서 계측을 해서 우리가 이 ADC 값으로부터 서미스터에 저항했고 R 값으로부터 온도를 계산해서 그 시간에 온도를 계측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계측을 한 정보를 매틀랩으로 가져와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틀랩을 이용한 계측 데이터의 분석. 우리 아두이노를 계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매틀랩으로 가져와서 저장도 하고 매틀랩으로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분석도 하고 그럴 거예요. 첫 번째는 네 가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이 센서로 측정한 온도 값을 가져와야겠죠. 가져오고 매틀랩으로 그 다음에 100개씩 10번 반복 수집하는 이제 코드를 구성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출력하는 코드를 좀 만들려고 해요. 잘 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좀 봐야 되니까 출력시키는 것까지 좀 넣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개씩 측정한 데이터를 각각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장이 끝나면 저장까지는 내 수업 시간에 같이 할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실험이니까 같이 할 거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개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히스토그램 플롯도 해보고 정규분포 그래프도 그려보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 장치가 95% 신뢰도에서 요 오차 범위를 만족하는지 그럼 이 손난로는 판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실습에서 해야 될 게 되겠습니다. 자 매틀랩도 내가 코드를 다 싹 여기다가 써줬습니다. 필요한 코드들을 코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없게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매틀랩에서 아두이노에서 여기 측정한 온도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게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코드에는 포트 네임하고 컴3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두이노에서 연결 포트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오른쪽 화면에 보면 여기 보이죠? 아두이노에서 툴스를 누르면 여기 포트 컴3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컴3로 연결됐다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숫자를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9600도 전송 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아두이노에서 여기 9600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로 가보면 처음에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 그죠? 여기 입력한 값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9600 입력해주고 자, 우리는 몇 개씩 측정을 할 거냐면 100개씩 측정을 할 겁니다. 100번. 1, 2, 3, 100번을 자동으로 틱틱틱틱 자동으로 저장을 시킬 거야. 근데 그거를 몇 번 반복할 거냐? 10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ry, catch, and라는 함수를 써서 놨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따르게 해도 돼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요 try, catch, and는 요 메텔레 함수 중에
try A, catch B, and로 써주면 A를 실행하고 만약에 에러가 나면 B를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 A잖아. A를 실행하고 혹여 에러가 나면 B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면 이런 것을 출력시켜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A 안에 있는 네 줄은 이런 각각의 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써놨습니다. 진짜 친절하죠? 그쵸? 이거보다 더 친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요런 줄의 의미가 있다라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계측을 동작하는 명령을 내려야 되잖아. 그쵸? 명령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for 되어 있고 배치가 number batches라고 했는데 아까 number batches가 10번이라고 했으니까 10번 반복할 거예요. 10번 반복할 거고 여기도 각각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써왔습니다. 이거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그쵸? 열심히 썼으니까. F프린트 F, 여러분 다 알잖아, 사실. 제가 학과 교수님들께 여쭤보니까 뭐 3학년이면 이미 다 이런 거 했다는데요. 그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친절하게 설명 한번 더 하는 겁니다. 요거는 명령 창에 요거를 출력시키는 거죠. F프린트 F.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고 요 배치를 측정할 수 있게. 이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배치가 몇 번째인지 알려주고 요거는 엔터에 입력을 대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시작 전에 버퍼를 한번 싹 비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부분은 저장 변수 우린 배치 데이터라는 이 변수에다가 온도를 저장을 해줄 거야. 우리 계측한 온도를 싹싹싹싹 조정을 해줄 겁니다. 계속 온도를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배치 사이즈가 우리 100이잖아. 100. 100보다 작을 때는 여기다 쭉 저장을 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약간의 퍼즈도 중간에 걸어줘야 계측할 때 이게 꼬이지 않거든요. 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속도보다 이 계산이 너무 빠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약간씩 중간에 퍼즈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 배치 사이즈 값을 채울 때까지 계속 쭉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while 값을 만족할 때까지. 여기 뒤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뒷부분 이어서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것까지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죠? 앞에 페이지 똑같죠? 여기까지. 그 이후에 이렇게 또 해줍니다. 요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기 부분은. 여기는 그냥 내가 에러를 발생하기 혹시나 에러가 발생을 할까봐 그걸 대비하기 위한 코드를 넣은 거니까요. 이거 참고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에러를 혹시 발생할 경우 난값으로 만들어서 뭐 무시하게 만들어라 이런 걸 넣은 거고 여기 부분은 그 다음에 여기 배치 데이터 하나씩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하나 저장했으면 1번을 저장했으면 다음 줄로 가야겠죠? 그다음에 3번 온도 1 저장했으면 다음에 온도 2, 온도 3 이렇게 한 줄씩 계속 추가를 하면서 밑에다가 더해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마지막에 fprintf 뭐였어요? 명령창에 출력하는 거잖아. 출력을 하는데 배치라는 값도 여기 출력하고 순서대로 온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랭스가 몇이다. 지금 100번 중에 몇 번째다. 라는 거를 진행 상황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이 계측을 쭉 해가지고 요 배치 데이터라는 애에다가 계속 온도를 쭉쭉쭉쭉 쌓았어요. 쭉쭉쭉쭉쭉 쌓아가지고 다 만들면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하나씩 하나씩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요 파일 네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파일 네임도 좀 배치가 몇 번째냐에 따라서 좀 파일 네임이 자동으로 바뀔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 10번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10번까지. 첫 번째 파일에서는 1, 두 번째 파일에서는 2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안 그러면 덮어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쭉 10번까지 바뀌면서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저장 변수를 만든 거예요. 테이블로 이 배치 데이터 얘가 온도가 들어가 있죠? 온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게 템퍼러처다 라고 만들고 이게 저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write 해라, 저장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파일 네임을 이용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이 끝나면 저장 완료라고 화면에 출력 해야 여러분 잘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까지 하면 다 10번 다 돌았습니다. 그죠? 10번까지 돌았으니까 계측 종료, 연결 포트를 해제까지 해주면 끝이 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한번 쭉 숙지를 해놔야 혹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한번 돌려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써보고 여러분 실습 시간에 와가지고 바로 실습을 해야 빨리 실습을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실습이 오래 걸려요. 거기 학교 와가지고 막 이거 적으려고 하고 그제서야 좀 오류 나는 거 확인하고 이러면 오래 걸립니다. 오늘 내가 준 아두이노, 매틀랩 설명한 코드들 미리 좀 준비 좀 하고 뭐 혹시 프로그램이 없다면 텍스트 파일로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수업 시간에 오면 수업 시간 컴퓨터를 활용하더라도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아마 실습을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오면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 번 더 시연을 하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렇게 하면 재밌는 이 통계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측도 해보고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 신뢰가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바탕으로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실습 재밌게 해봅시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